지구를 지배할 동물이 만약에 후보가 있다면 누구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이건 그냥 한번 상상력 게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세요? 지배한다는 게 막 지능도 생기고 이런 걸 다 뭐 그렇겠죠. 물리적으로 좀 부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배하려면 강력한 근육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이 지금처럼 성공한 이유가 근육보다는 사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사라져도 이후에 지구를 지배할 생명도 사회성이 우리처럼 강한. 이미 우리가 다 없앤 거 아닐까요? 거의? 아, 그런 동물들을. 네, 근데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인간이 없어도 지금도 사실 개미가 그 지구를 지배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이 없어도 개미는 있을 거고, 지배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개체수나 아니면 총 생물량 같은 걸 생각하면 개미겠죠. 개미는 근데 불에 이렇게 물 부으면 끝나잖아요. 물 불 사람이 없어지잖아. 물 사람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진짜 모르겠다. 지구 생태계 입장에서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지배한다고 착각하던 애들이 잠깐 설치더니 사라졌다. 드디어 평화가 왔네 하고 이제 40억 내내 평화로웠던데 잠깐 이상한 애들 와가지고 화석 잔뜩 만들어 놓고 갈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요? 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네. 다음 누군가가 등장하기보다는 그냥 원래 있었던 대로 그냥 비슷하게 가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인간이 그 빠른 시간 동안 발달했을까의 환경적인 요인이, 만약에 그 요인이 초신성이 됐던 뭐가 됐던 되게 우연하고 특별한 사건, 희귀한 사건이라면 잘 안 일어날 텐데, 그게 또 일어날 법한 환경이라면 다른, 예를 들면 다른 영장류나 다른 원숭이들에서 그렇게 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딱 지금 주신 질문이 전 한편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진화의 약간 오해? 오개념이 반영된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이 그런가요?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도 결국에 인간이 사라져도 다음에 또 누가 지능을 갖게 될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결국에 진화의 최종 목적은 지능을 갖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지능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진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인식이 전 반영된 질문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지능이 꼭 만들어져야 하냐. 지능을 발전시키는 방식 아니고 다른 갈래로도 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약간의 그런 인식이 좀 반영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오히려 지능이 후퇴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 인류가요? 네. 뭐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런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문명이 더 이렇게 발달하면서 우리 뇌를 쓰지 않고 뭐 컴퓨터에다 저장하고 핸드폰에 저장하고 스마트폰을 쓰면, 예전에는 진짜 지도 찾아서 운전해서 갔는데 이제는 시키는 대로 따라만 왼쪽 오른쪽 가면 되잖아요. 어디 이렇게 지리적인 개념이 많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예전에 산업 문명 이전, 정보 문명 이전에 보다 더 지능적인 요구가 떨어지면서 더 약화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능이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인류가 좀 후퇴할 수도 있다. 기생이 되게 재밌는 진화 현상이거든요. 기생충 뭐 혹은 기생하는 그런 생물들을 보면 자기네들 복잡한 시스템 다 버려요. 최대한 단순화하고 어떠한 것을 기생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걸로 최적화해요. 그 기생하는 그 생물이랑 기생 진화 전 단계의 조상종을 보면 퇴화처럼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조직과 기관들이 퇴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화 생물학자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인 거죠. 그럼 우리 인간들도 어쩌면 컴퓨터에 뇌를 이렇게 위탁을 하고 편한 일들만 기생하면서 살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혹은 더 SF적인 상상해보면 두 집단으로 나눠서 그런 기계 문명을 운영하는 인류와 엄청나게 발달한 코딩을 하고 AI를 다 다루고 기계를 지배하는 인류와 기계에게 지배당하는 인류로 분할 수도 있는, 얘네들끼리 교배 안 하면 분할 수도 있는 거죠. 교배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교배 댓글 한번 맞아보세요. 만약에 한 100만 년 전 혹은 뭐 1000만 년 전 이때로 돌아가면 다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지구는 혹은 우리 인류는 만들어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까? 요거는 판단이 가능합니까? 네, 이게 사실 진화 생물학에서 가장 재미있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키워드거든요. 얼만큼 우연이 세냐 혹은 필연이 세냐. 필연이 세다면 돌렸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대중들에게도 가장 유명한 도킨스만큼이나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 중에 스티븐 제이 굴드 이제 타계하신 그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쓴 원더풀 라이프라고 한 책에,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봤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듣듯이 네네. 테이프를 다시 되감아서 지구의 이 생명 진화 역사 40억 년을 다시 재생을 하면 지금과 비슷한 생물들이 출현할까? 아니면 전혀 다른 생물들이 출현할까? 또 우리 인간 같은 이런 종이 출현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사고 실험을 하고 답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가지 단적인 것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공룡이 없잖아요. 공룡 시대가 끝난 사건이 어떤 생물들의 내적인 어떤 진화의 어떤 그 패턴보다는 그 운석이 와가지고 중생대를 유카탄 반도에 하면서 중생대를 끝내면서 공룡 시대가 끝이 났거든요. 근데 만약 그때 운석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공룡이 지배하는 세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물의 어떤 내재적인 그 필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오히려 운석이라고 하는 우연한 사건이 전 지구의 생물의 풍경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런 면을 따졌을 때는 우연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연적
필연적인 적응과 진화의 귀결이라 생각하는 사고가 위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스티븐 제이 골드의 사고 실험이었고요. 이것과 정반대로 그럼 진화 다 우연이냐 랜덤이냐 그거 아니다. 진화에도 마치 물리 법칙처럼 네가 사과를 100번 떨어뜨리고 1000번 떨어뜨리고 10,000번 떨어뜨리건 옥상에서 떨어뜨리면 다 바닥으로 떨어질 거야. 그런 것처럼 진화에도 그러한 어떤 법칙적인 거 패턴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흥미로운 연구가 이 렌스키라고 하는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의 하신 실험인데요. 이 실험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 실험이 제 나이와 같습니다. 벌써 60년이다. 오래된 시간. 이 실험이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88년도 2월에 시작됐거든요. 88년생이세요? 네. 한참 동생이시네. 그렇게 보이죠? 88년생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서요? 노안이시네. 88년생이에요. 저보다 13살 어려. 진짜 88년생이에요? 그때도 사람들은 태어났구나. 요즘 학생들은 월드컵 때 없었던 애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네. 제 대학에 간 게 86년이에요. 네. 88년생이시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실험이 있었다고요? 그때 되게 쉬운 실험을 한 거예요. 뭘 했냐면 대장균을 가지고 실험했어요. 원래 키우던 조건에 들어가는 포도당보다 90%를 줄인 거예요. 대장균 입장에서 화가 날만 하겠죠. 갑자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10분의 1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 조건으로 준 다음에 대장균을 얼려서 보관할 수 있거든요. 얘를 10분의 1로 준 조건에서 계속 키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대장균이 새로운 이 각박한 저당 조건에서 어떻게 적응하나를 본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계속 진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 중간에 무슨 결과는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엄청 재밌는 이 필연을 입증한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진화를 실험으로 한 거거든요. 보통 인간을 가지고 진화하려면 몇백만 년이 걸릴 텐데 얘는 세대가 하루에 몇 세대를 가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실험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의 원래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상 대장균이 있으면 얘를 12튜브로 나눴어요. 그럼 12개를 포당을 10분의 1로 줄인 조건에서 계속 얘를 얼려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비실거리고 잘 못 자라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돌연변이가 출현하고 그게 적응에 도움을 줘서 선택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적게 먹는 거에 적응한다고요? 당이 적은 조건에 자기 대사 회로 같은 거를 다시 조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원래 조상, 풍부한 포도당이 있었던 조상 얼려놨으니까 언제든 실험할 수 있잖아요. 새로 진화한 대장균이랑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잘 자라냐. 그럼 조상은 다시 넣으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당이 없어 하면서 빌빌거리는데 적응한 애들은 나 여기서 살아봤지 하면서 이렇게 잘해서 그 상대적인 이 적응도 조상종에 비해서 점점 적응하는 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학적, 물리학적으로도 생물 물리하는 사람이 계산해 본 게 처음에 엄청 빨리 적응해서 처음에 그 적응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느려져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추세를 계산해 보니까 무한히 올라간다고 해요. 느려지긴 하지만 무한히 올라간다. 그 이야기는 진화의 필연을 결론 낼 수 있는 여기서 필연은 뭐냐면 그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적응도가 다 올라가. 12개를 다 키워도 12개가 다 적응도가 올라가는 일단은 필연적인 패턴이 보이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장균의 DNA를 시퀀싱 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다 얼려놓고 있었으니까 그 DNA를 이제 이 12지파들을 다 DNA를 꺼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는 동안 DNA에 있는 어떤 유전자들의 변이가 생겼지?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랜덤이라고 하면 똑같은 데 변이가 일어나면 안 되죠. 왜냐면 변이는 아무 데서나 다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같은 유전자들에서 변이가 계속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포도당을 10분의 1로 줄이면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여러 가지 유전자들 중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적응에 도움이 되는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필연적인 패턴 12개를 해도 비슷한 게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응을 하다 보면 인위 선택인데요. 인위 선택을 해 나가다 보면 갑자기 쪽 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보여요. 적응도가. 왜냐면 어떤 돌연변이를 얘가 획득했기 때문에 얘가 적응도가 올라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얘가 이 세대를 우리가 5000세대라고 합시다. 그 5000세대에 적응 돌연변이가 출현해서 선택이 돼요. 그럼 4000세대를 다시 녹이는 거예요. 다시 실험하는 거예요. 시간 테이프를 진짜 거꾸로 돌리는 거죠. 이 사고 실험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똑같은 유전자에 또 변이가 생기나? 를 보는 거예요. 그럼 생겨요. 와. 위치는 다른데 생기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전자의 기능을 바꾸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완벽한 필연이냐? 그럼 다 정해져 있냐가 아닌 게 만약에 너무 멀리 돌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필연의 창 윈도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또 재밌는 게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우연한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우연한 사건 때문에 이러한 변이가 유리하다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 우연한 변이를 앞으로 가버리면 이 우연이 없어서 이 필연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연이냐 필연이냐가 어느 한쪽이 정답이 아니라 다 짬뽕돼서 일어나는. 그러면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 하더라도 같은 모습일 가능성은 낮겠군요. 완전히 지구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고 했을 때 인간이랑 완전히 똑같은 종이 출현할
출현할 가능성은 0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언제쯤으로 되돌리면요? 처음으로 돌린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완전 처음으로. 아 그럼 뭐 사실 이것도 재밌는 거죠. 뭐 언제쯤 우리가 50만 년, 100만 년, 뭐 200만 년, 300만 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언제쯤 돌려야지 우리 같이 지적인 이런 종이 출현할까? 이거는 거기 고민해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만 년 정도 돌리면 저는 비슷한 지적인 유인원이 출현할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완전히 생명 역사를 처음으로 거꾸로 돌린다고 했을 때 분명히 반복되는 큰 패턴들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산소를 이용해서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생명들이나 아니면 다세포 생물들 이런 것들은 출현할 수도 지구랑 똑같은 조건에서 이거를 리플레이 한다고 한다면 공룡이 만약에 지금 살았어도 우리 인간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확률이 훨씬 떨어졌을 것 같아요. 공룡이 있었으면 네. 우리 다 잡아먹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포유 동물이 번성한 게 결국은 공룡이 멸종하고 자리를 비워줬기 때문에 포유동물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한 게 사실은 공룡들이 없어져서 그런 거니까 네,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뭐 물리학이고 뭐 천문학이고 이런 건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겠네요 그죠? 공룡이 하고 있겠죠. 공룡이 아 그럴까요?